안녕하세요. 조합장 장가빌 강사입니다. 완벽기하 김영만입니다. 부드러운 정수 심상환입니다. 극강대수 김조희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선생님들 만났는데, 오늘 주제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학생이 어려운 문제는 제법 잘 푼다는데,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많은 아이가 있대요. 네. 이거 정말 저도 경험 많이 해봤는데, 참 많이 했죠. 예, 이 부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네. 예,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토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예. 목적이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연산 자체에서 실수가 잦은 아이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푸는 아이.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봐서 예. 이제 실수하는 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예. 연산 자체가 계속 틀리는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 문제 그 단원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쉽잖아요. 예. 그때는 조금 그렇죠. 똑똑하거나 수학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가 막 자신감 갖고 있는 애들은 음. 문제가 쉽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암산으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그대로 습관이 중학교까지 올라와가지고 음. 중학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예. 쉬운 문제, 연산 문제 나오면 암산으로 하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었어. 예. 되게 많이 풀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비슷하게 문구가 나오면 이거 그 문제구나 하고서 끝까지 안 읽고 그냥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참 이거 선생님들도 참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딱 하나만 시켜도 해결이 한 90% 이상은 봤어요. 해결책은 제가 좀 더 네. 한번 논의하고, 네. 그다음 저도 이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뭐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정말 잘 풀어요. 막 선생님보다 더 빨리 푸는 문제도 있었고, 근데 막상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진짜 어려운 문제 다 맞고 쉬운 문제만 몇 개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석할 때 보통 연산이 상당히 좀 얘가 빠르고, 그러니까 연산 능력에서 조금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이제 좀 꼼꼼하지 못하다든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러거든요. 예, 또 다른 분은 저는 의견이 사실은 이제 좀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제가 수업했던 학생 중에서도 네. 이제 뒷번호 어려운 건 다 맞고 앞번호 중간번호에서 틀린 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는 건데 네. 수학에서 사실은 이제 다만 가로치고 맞아요.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달라지는 조건, 건데 그렇죠. 조건에 따라 달라진 네.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매번 모든 문제를 네.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평상시에 그런 실수를 좀 하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또 퍼펙트한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시험에서 퍼펙트한. 맞아요. 근데 그 정도라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평상시도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아이 성향인가요? 그런 아이들은? 그건 성향도 약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성향도 약간 있지만 평상시에 매 문제를 항상 꼼꼼하게 읽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시간이 또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그리고 또 사실은 약간 힘든 거죠. 우리가 그렇죠. 평상시에 모든 문제를 다 꼼꼼하게 그렇죠, 읽어서 그렇죠. 다 푼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정신 노동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중요 시험에서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예. 맞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다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험 보면은 하루에 뭐 두 과목 보고 끝나잖아요. 예. 왜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김영환 선생님 예.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집중력하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두 가지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니면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막판에 덧셈을 구하라 그랬는데 네. 곱셈을 구한다든가 뭐 뭐 이런 맞아, 말도 안 맞아.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 애들이 그런 이제 애들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짜증나는 케이스죠. 솔직히 따지면 그렇죠. 죽으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100점이 나올 수 맞아, 있는 맞아. 건데 그런 거를 틀려가지고 뭐 저도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앞번호 쪽에서 틀리는 애들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진짜 열심히 풀었다가 마지막에 뭔가 잘못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다음에 소수령 문제 1번은 되게 쉽잖아요. 네. 근데 그 소수령 문제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쉬운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 둘 중에 하나를 틀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다 풀어놓고 그쵸. 막판에 뚫린 거죠. 네네네.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결국에는 억울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이제 긴장감이 떨어졌든가 이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네. 예, 연산 실수가 보통 있는데 연산 실수 제가 가리키는 학생 중에서도 얘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연산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야 나도 쉬운 더하기 천천히 계산해. 나도 시험 볼 때는 써가면서 천천히 계산해. 너 누구나 사실 딱 보면 나오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천천히 해야죠. 맞아요. 이 연산이 얼마 걸린다고. 네. 뭐 제가 그런 조언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막 그냥 이렇게 막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신중하게 봐요. 그럼요. 아 이게 플러스인지 네. 곱하기 왜냐하면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신중함이 저도 더하기도 헷갈려요. 맞아요. 더하기도 헷갈려 사실은. 네, 갑자기 곱하기로 모를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막 진행하면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되게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긴장. 집에서 공부하든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든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이제 뭐 조용한 가운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그렇죠. 풀든가 네. 이런 건데 실제 이제 시험장은 그렇지 분위기, 않잖아요. 분위기 압박. 막 옆에 있는 애 막 시험지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넘기고 아니면 막 샤프 막 엄청나게 소리 내면서 쓰고 아니면은 뭐 틀린 문제 막 지우개를 박박 지우면서 막 이런 온갖 자기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안 그런 된다고. 자본들이 그러면 그런 들어오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죠. 예. 실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틀리는 문제는 이제 만약에 실수가 많다 그러면 맨 앞쪽이나 어려운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어라. 아, 왜냐하면 긴장감 좀 예, 풀고. 어려운 문제 풀다가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쉬운 문제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멘탈 나가죠. 앞쪽은 아까 이제 네. 김지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보통은 암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앞 페이지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충분히 암산이 저는 또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이더라고요. 고치면 틀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실은 네. 처음에 그 처음 할 생각한 게, 때가 네. 머리 그때 두뇌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몇 번 고치면 고칠 때마다 틀려. 맞아요, 맞아요, 나도 헷갈려 맞아요. 죽겠어 뭐가 그래서 정답인지. 저는 그냥 그런 케이스를 몇 번 제가 하다 보니까 예. 무조건 처음에 생각했던 거 맨정신으로 했던 예. 그게 가장 좋은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러니까 고치면 한 번 풀고 네. 두 번째 풀었는데 답이 틀려서 맞아요. 고치면 틀려. 고치면 틀리잖아요. 첫 번째 게 맞았어. 첫 번째 연산이 맞았던 거지. 그러면 저희가 뭐 예, 아니요. 저도 그런 적이 학창 시절에 그렇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아예 내가 첫 번째 푼 게 맞겠지 하면서 했다가 또 틀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땐 또 두 번째 생각한 게 맞았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렵다. 저희가 좀 네. 이런 케이스를 토론을 해봤는데 그럼 선생님마다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네. 집중력의 문제이고, 근데 이게 평상시에 뭐 한두 개 정도 실수하는 건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잦다고 하면 네. 평상시에도 집중하는 걸 학생한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를 일일이 다 쓰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집중하는 걸 좀 연습하면 이것도 연습에서 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네.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은. 좀,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네. 그냥 지금은 딱 하나를 쓰면 웬만한 한 상황에선 예, 어. 그냥 다 서술형으로 풀게 하면 돼요. 그래요? 대신에 딱 하나 더 글씨 예쁘게 써라. 날려 쓰지 마. 근데 애들이 요새 애들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예, 맞아요.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뭐 예쁘게는 서예가처럼 아니어서. 멋있게 근데 쓰는 게 요새는 아니라 글씨 진짜 개판이에요. 그것도 연습은? 예, 네. 다 케바케라서 김영환 선생님 결론.
네, 저도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선은 암산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는지 보고서 답을 써라, 좀 제발. 그러니까 분명히 덧셈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 구해놓고 이게 답이네라고 쓰는 애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틀린 문제들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정독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칠판에다가 그 조건들을 다 써주는데 그 조건만 써주면 애들이 자연수였어요? 정수였어요? 그게 그런 이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치. 맨 앞에 맨 첫 줄에 맨 앞에 써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x는 자연수 예.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봤다고 하는 애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답을 쓸 때 제발 문제를 한번 정독을 하고 내가 구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좀 답을 써라. 저는 이제 저 결론도 있고 선생님도 결론 좀 종합해 보면 일단 밑줄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필요한 것들. 그쵸. 뭐 자연수 이런 거 밑줄을 원래 옛날부터 그런 맞아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밑줄을 딱 꺼놓으면 자기가 답안을 쓸 때 마지막으로 그걸 보게 되거든요. 밑줄을 꺼놓으니까 특별한 문구는 밑줄을 꺼놓고 그 다음에 저는 오답 정리를 좀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틀린 문제를 거기다 이제 뭐 계산 실수 오답 정리하면서 이게 뭐 왜 틀렸느냐를 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선생님들 말대로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암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는 걸로, 그리고 신중하게 답을 쓰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함정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답을 저희가 쓰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 결론은 뭐 거의 다 똑같은 결론인데 상당히 좋은 결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된 것 같고요. 어머니들이 이거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좀 반듯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